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정석투자가 여러분들에게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지수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전략이 있습니다. 종목 전략이 있는데,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좀 차별? 다른 점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죠. 요거를, 두리뭉실하게 제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제시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기는 가격. 그죠? 이기는 가격. 요 이긴 가격은 투자 본질이 살아있는, 그 기업의 핵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치게 되면 반도체가 핵심이잖아요. 요 본사업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유지가 되면 어떤 시장에 의한 하락이라든지 어떤 이슈에 의한 공포에 의한 하락은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기는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점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제가 맞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장이 허락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인드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가면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죠? 따라가면 안 되는 가격.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LG 에너지 솔루션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로 42만 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35만 원대는 공포가 나와도 이기는 자리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배터리 생산 능력이 155기가 밑으로 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구간은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손절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하는데 그걸 손절을 고려하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이거는 매수 기준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게 저점은 아니겠지만 사두면 내가 이기겠는데? 분할 매수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겠네? 한꺼번에만 안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적자 기업보다는 흑자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변 기업보다는 메인에 있는 기업들. 그래야 금액을 내가 담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중심이 잡혀야 휘둘리지 않는다. 내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기업을 원하는 가격대만 사더라도 충분하다 이거죠. 주시장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도 안 받는 거고. 그리고 굳이 HTS 볼 필요 있습니까? 주문 걸어놓고서 살 가격은 딱 정해놨는데 매도 가격도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수하는 순간. 기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툴이 있어야만 지금 같은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저는 수익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장기전이 전 될 거다. 이 생각을 빨리 깨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달 지수 3,300대부터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유동성 축소 구간. 좋은 기업 싸게 사자라는 전략을 지금 뭐 한 7개월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라는 얘기는 이게 고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점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고점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리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리한 자리. 지금 들어가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불리하다 이거야. 그게 고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를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어요. 매수하는 순간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잖아요. 매수하는 순간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도 빼야 할 거고 그 기업에 대한 역사나 히스토리, 주요한 사업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공부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을 10년 이상 추적하고 있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그 기업에 대해서 누군가와 토론을 하더라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핵심이 뭔지 알 수 있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이 기업들에 대한 이 전략들이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저점과 고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할 매도도 반드시 좀 고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게 속 편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속 편하다고. 응?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다고. 피부도 좋아지고 정신 건강이 맑아집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 제가 제시해드린 코스피 지수 박스는 2650하고 2850이에요. 그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2850,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2650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요 사이는 큰 기대를 저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박스인데 계속. 그래서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왔는데 요 바운드에 있으면 그냥 박스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용하고 오늘 내용하고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지수는 좀 메모해 놓지만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기 어려운지, 그리고 왜 장기 하단 박스 전략이 유효한지,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아까 지수 밴드를 좀 참고로 하십시오. 2013년도에 지수가 한번 폭락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버냉키 쇼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보면 그 양적 하나 있잖아요. 양적 하나 종료했던 시점이에요. 지금처럼.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불법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사 들어가면서 신용경색이 있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신용경색. 신용경색 아시죠? 자금을 마련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되게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급락하니까 우리나라 덩달아 이렇게 폭락이 나왔던 이런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즉, 중국에 우리나라가 되게 민감한데, 그죠? 중국에 되게 민감한데 이 중국이라는 이 시장에 이 자금이, 그죠? 신용 경색이다 보니까 못 믿었던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웠다 이거예요. 회사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96조를 벌었어요. 12월 결산법인들이. 그런 악조건에서도 여러분 96조를 벌었다고, 우리나라 12월 결산법인들이. 지수가 이 박스권 이걸 왜 보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100조를 벌면 100조에서 120조 정도를 벌면 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어요. 지수는 뭡니까?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등락이 있을 수는 있죠. 호재가 있을 수 있고 악재가.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기업이 있는 거예요. 주가지수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땀이 있는 거고,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밤새서 막 일하는 그런 사람들 땀과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적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꽃 뭡니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 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에 감정을 들이대면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정 빼고 있는 그대로 돈의 논리로만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조를 벌면 박스권이 유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둘이 합쳐서 70조에서 75조 정도 올해 이익 컨센을 해요, 여러분. 두 개의 기업이. 여기 은행들까지 포함하면 100조 못 벌겠습니까? 그래서 하락장 없다 해요. 심플하죠? 그래서 박스권 구간이니까 악재 나와서 공포 나오면 매수하면 되는 거고, 호재 나오면 그때 잘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거래 대금을 한번 갖다 대응을 한번 해보죠. 지금 HTS가 잠깐 이 시간이 좀 딜레이가 좀 되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한 20조? 그러니까 2021년도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거래 대금이 적으면 20조였어요. 거래 대금이 적으면.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래 대금이 적으면, 아유, 됐다. 거래 대금이 적으면 20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10조예요. 많이 붙으면 12조고. 즉, 두 개를 살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금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거래 대금이 터졌어. 거래량이 터졌어. 그럼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 대금이라고. 13조 나왔네. 14조 나왔네. 그래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10조원대 초반에 움직였던 거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 호재에 따라가겠다고? 이슈에 따라가겠다고? 호재에 나와서 따라갔던 건설주, 뭐 방산주, 곡물 테마 관련된 주식들, 작년도 뭐 게임주,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동성 축소 구간은 여러분 감정 소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유동성 확대 구간은 약간의 감정을 들이대도 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존하려면,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 소비를 다 빼야 되는 겁니다. 왜? 10조로 줄어든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여러분 주변주가 아니라 제일 우량한 주식 위주로 하는 게 지금은 낫다 이거예요. 폭탄이 지금 계속 던져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 정지되는 기업들도 계속 나오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10% 먹으려고 단타 들어가다가 잠 못 자요. 아예 그런 악습과는 근처도 가지 않는다. 이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바뀐 게 없죠. 중간에 거래량이 증가 한번 했었잖아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했죠. 거래대금 안 중요하다. 거래대금 더 중요하다. 10조예요,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이때랑.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세요. 제일 좋은 기업. 그리고 흑자 기업 하세요. 여러분. 적자 기업에서 한 방 놀려고 하지 마시고. 응?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 살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배터리 에너지 솔루션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자, 43만 9,500원입니다. 지난주도 같고요. 이번 주도 동일해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배터리 생산 능력이 155GWh입니다. 그죠? 제가 60GWh 기준으로 해서 약 자동차 1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잖아요. 그럼 약 25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55GWh 미만으로 떨어지는 자리는 이기는 자리 아닙니까?
공장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폴란드에 있는 공장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최소한 155기가와트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는 자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5만 원대를 제시를 해드린 거고. 그죠? 이 폭락을 피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매도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급락을 했다가 회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직 매물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위쪽에.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배터리의 이 성장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쪽으로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그죠?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유동성 확대되었던 구간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초창기. 이거 살려고 사람들 엄청나게 막 증권회사부터. 이때는 유동성이 있었던 시기라고. 근데 지금 유동성이 축소된 시장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때는 유동성이 막 몰렸던 시장이고 지금 유동성이 축소된 거잖아요. 이 종목 하나만 보더라도. 그럼 저 때보다는 지금의 목표치가 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42만 원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대 수익률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뭐 삼성 SDI나 SKC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죠? 일부 수익 확보하시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멋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감정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수익 내줍시다. 기억나시죠?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인간 보조지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들을 폄하시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반대로 하자 이겁니다. 돈으로만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은 하잖아요. 많은 기업에 대한 설명 다 빼고 11만 원은 악재가 나와도 이기는 자리구나. 이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도 기억날 거고 3개월 전에 했더라도 아마 이 11만 원이라는 자리 기억이 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100마디 뭐 말보다. 그래서 얼마에 사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이게 대한민국, 중국, 국내에서 사업했을 때하고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북미 GM하고 합작사하고 설립했을 때하고 밸류가 같나요? 국내에서만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 자리 오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만 원이죠. 근데 전저점이 깨지죠. 맞습니다. 저점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저점은 저만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 모릅니다. 저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손절 안 해도 되겠구나. 이 가격이면 악재가 나와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두 번에 나눠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전저점 깨지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전저점 깨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는,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상식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전저점이 지지가 되면 좋은 것 같죠? 그건 언제? 유동성 확대 구간. 유동성 확대 구간은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전저점까지 기다리면 주가가 잘 안 와요. 근데 유동성 축소 구간은 싸게 사야 되니까 악재나 공포가 나오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핵심이 살아있어야 되지. 북미 GM의 합작사가 불발이 됐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배터리에 대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투자하시는데 잘 한번 활용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4,000원을 기준으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74,000원 기준으로 제가 선을 그어보는데 이게 좀 계속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네요. 그죠? 네, 됐습니다. 74,000원 이하에서는 단가를 좀 낮추는 자리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이슈들이 더 터졌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GOS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갤럭시 S22와 관련된 이런 악재들, 이런 것들 있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 엑시노스 요거 수율 불량 이슈가 있었습니다. 4나노 쪽에서. 그죠? 요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서 이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사야 돼요. 그래서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사야 돼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목표치 오늘 하향 레포트 나왔더만. 그래서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 삼성전자가 여러분 요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63. 그죠? 이게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좀 보여야 돼가지고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오늘 키움증권이 약간 접속이 좀 잘 안 되네요, 그죠? 네. 자, 일단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적자 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적자 난 적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되죠. 아이씨, 1년에 50조, 60조씩 버는 기업이 적자 난다는 게 말이 다 되냐? 있어요. 삼성전자가 적자가 난 적이 있어요. 황당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적자가 난 적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략을 제시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표 기업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삼성전자가 적자가 난 적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은 뭔가 좀 중요한 걸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죠? 네, 이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자가 난 적이 있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자가 났잖아요. 그죠? 2018년도 12월 달, 4분기. 이때가 뭐가 있었죠? 리먼. 오케이? 삼성전자는 66,000원, 67,000원 때는 적자 났을 때의 가격입니다. 적자 났을 때 밸류. 이해되시죠? 쫄 거 없어요. 지금은 이기는 자리예요. 74,000원대 있으신 분들은 단가 더 낮추셔도 돼. 증권사 레포트 목표 차영 알았어. 우리는 더 산다. 이런 전략.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적자 때 밸류입니다. 자, 그다음 하이닉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가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가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계속 시간을 끌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요일날 공개방송 합니다. 9시에. 기업 많이 못 해드렸으니 그때 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 그죠? 밀당. 자, 여기는 이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대 음봉을 좀 기다리자. 전저점 깨질 때까지 그런 의견 좀 드렸죠. 물론 여러분, 물론 SK 하이닉스가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차트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건 뭐예요? 그건 결과론이고, 그건 결과론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제시해 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거. 97,000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야 했을 때가 낸드가 흑자가 전환됐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2.8달러 2020년도
반도체 이 범용 PC 가격이 2.8달러면 얘들은 6조는 벌어요. 작년도에 3.7달러에서 4.1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3.4달러입니다. 2.8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니, SK 하이닉스는 여러분, 하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의 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구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락하면 급락할수록 그거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올라갈 주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걸 싸게 사는 거라고. 근데 전저점이 안 올 수도 있죠. 붕괴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붕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럼 놓치더라도 너무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왜? 소부장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에 딱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그 기업이 가격이 안 온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널렸어요. 선택지가 널렸다고. 반드시 투자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가격, 유리한 가격에서만 좋은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싸게 살려고 하는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핵심이 없으면 그건 싼 기업이 아니라 싸구려 기업이 되는 겁니다. 성우 투자하시고 일요일 날 또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